네, 오늘 장 선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코스피 시작적으로도 확연하게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 또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피가 2050선을 뚫었습니다. 장중에는 2060선 터치도 시도했었고 59포인트에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매기가 집중이 될까요? 사실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금 뉴욕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또 하물며 가까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4,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시장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의 그 중심에는 역시 이 돈의 힘, 또는 글로벌 유동성의 힘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그것은 곧 외국인들의 그 매수로 계속적으로 지금 그 결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럽 중앙은행 그 ECB의 그 양적 완화 지금 이후에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것들은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사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자, 실제 이 기관들의 이 펀드 환매 때문에 그 발생하고 있는 그 매도, 투신권을 중심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장기적 투자자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보험권이라든지 또는 연기금 쪽에서 좀 최근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이 일단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안 갈 수 없는 이런 수급적인 그 조합을 좀 만들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시장이 또 강하게 상승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사실 이 점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전망 자체가 불투명했었지만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씩 좀 긍정적인 전망들, 좀 자신감을 조금씩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가 또는 정유, 철강, 건설, 조선, 이러한 그 업종들이 어제 좀 일제히 강하게 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국제유가의 움직임하고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지금 이제 그 상품 시장에서 또 국제유가 또 급락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또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또 이 국제유가의 급락 부분들이 경기 민감 업종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경기 민감 업종 최근에 또 고점을 돌파해주는 등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과 실적이 뒷받침돼주면서 경기 민감주 중심의 강세장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지수 평가, 그 지수의 표현 방식은 시가총액 방식이죠. 결국 네네.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종목이 올라야지, 경기 민감주가 어제처럼 모두 합쳐서 이렇게 동일하게 급등하지 않는 이상 지수의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해외 증시는 왜 강세냐? 해외 증시는 주가 기준이죠.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라 절대 주가 자체가 높아지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지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나이맥스, 그러니까 뉴욕 거래소 지수와 그다음에 S&P 500 지수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장 내에서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수익률이 과연 뒤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증권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에 대한 매매를 잘했다면 우리나라 지수 수익률이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기대는 저는 여전히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묶어서 같이 강하게 가지 않는 이상 지수는 여전히 완만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전략도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의 장기 매수 관점, 그리고 모멘텀을 타고 있는 급등락 종목의 단기 트레이딩,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해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과도한 믿음, 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조금은 천천히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실적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급락한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외된 종목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그 대형 IT주들 뭐 조정이 나왔었을 때 네. 반등 시엔 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좀 반등이 좀 나오다가 또 최근에 어떤 저점을 깨면서 또 연중 좀 최저치를 경신하고 말았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실적 뭐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역시 그 이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외에 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요인들이 좀 주가에 좀 그대로 좀 반영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었던 악재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그 업체인 그 BOE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뭐 진출한다.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자, 이러한 그 재료가 나오면서 반도체 디램 비중이 가장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은 이 SK 하이닉스에게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연 SK 하이닉스가 다시 좀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지금 2분기에는 뭐 삼성전자를 그 필두로 해가지고 이 글로벌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프리미엄급 제품들 갖다 좀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들의 뭐 수요가 이제 크게 뭐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또 모바일 디램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격주로 봤을 때는 최근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좀 최근에 어떤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4만 원 근처에서는 그래도 주가 자체가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그 전략은 매수든 아니면은 뭐 보유 관점이든 우리가 접근할 때는 4만 원이 일단은 지켜져야 된다. 이것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뭐 매수는 유불해야 될 것이고 또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급 과잉 우려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고 4만 원대 지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외국인들은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앞서 전문가의 경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다른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럼 네. 외국인들이 왜 사고 있는 거고 그 외국인들의 성격은 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냥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매수일 수도 있겠지만 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쪽에 이게 만약에 중국 쪽의 자금이라면 SK하이닉스를 인수하진 않더라도 일정 지분을 확보해 놓고 반도체 기술의 확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00조 투자해서 이뤄놓은 것을 이들은 하이닉스에 한 10조 정도 투자해서 단숨에 기술 협력 이런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과거 쌍용차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이 과연 장기 투자를 위한 외국인이냐 아니면 지금 중국의 BOE가 반도체를 국가가 밀겠다라고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것을 염두에 둔 과거 이제 장기 시너지를 염두에 둔 이런 매수세냐 이 성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후자 쪽에 좀 가능성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반도체 투자하기 위해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버리고 SK하이닉스만 이렇게 사는 것도 뭔가 궁금증이 들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소설에 불과하지만 외국인들이 지분을 늘리고 지분을 늘린 상태에서 무상감자 같은 것들을 해서 전체적인 뭐 지분율을 더 높여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SK그룹이 놔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수합병까지는 어려워도 지분 확보를 통한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은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가가 빠져도 별 관심이 없고 꾸준하게 계속 지분 확보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형태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주가의 하단은 비교적 단단할 거라는 거고요. 또 실적 발표하면 시장 예상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관점은 저는 일단은 매수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들 지분 확보를 위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당분간 또 매수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자, 이제 시장의 본격적인 대응 전략 전체적으로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증시 이제 중순을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죠. 금통이라든지 이제 만기의 영향권으로도 접어드는 상황인데요. 큰 변화 없이 잘 흘러갈까요?
뭐 지금 현재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수급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지금 뭐 수급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좋고,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 시장 지수를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 있지만은 역시 어떤 뭐 종목에 뭐 초점을 맞추고 또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뭐 강한 어떤 그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뭐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관심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로 아나패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아나패스는 그 이 디스플레이 그 패널의 그 핵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타이밍 컨트롤러, 우리가 약자로 이제 T콘이라고 하는데, 이 T콘을 이제 생산을 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UHD TV가 지금 이제 판매가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UHD TV에 들어가는 이 T콘의 개수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전에 뭐 LCD TV 같은 경우에는 뭐 T콘이 하나만 들어갔다고 한다면 UHD TV 같은 경우에는 뭐 4개가 들어가는 등 이렇게 좀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도 좀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지분법 평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손실을 봤었던 자회사인 이 GCT 세미컨덕터가 이제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부담도 이제는 뭐 상당히 좀 경감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나패스의 지금 현재 그 순현금성 자산 부분들이 한 500억 정도 지금 현재 그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뭐 앞으로 향후 그 성장을 위한 뭐 투자를 위한 재원 부분들은 뭐 충분히 지금 남아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아나패스를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전체적인 시장 변수에 흔들림이 큰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고, 또 관심 종목으로는 아나패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